무리뉴와 동시에 스퍼스워치는 올 시즌 11경기 16점의 결과와 누누 전 감독이 경질됐던 당시의 기록 10경기 15점을 함께 성출했습니다. 즉 기록만 본다면 토트넘 프런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주석 없이 기록만 찾아 전달한 스퍼스워치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그의 부임 이후 최고조로 보여집니다. 입스위치가 거둔 승리는 놀랍게도 2002년 4월 미들즈브러전 이후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룬 쾌거입니다. 2002 월드컵 베이비가 대학생이 될 정도의 기나긴 세월입니다. 맥케나 감독은 경기 직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구단과 팬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를 본 지 22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은 정말 굉장했다. PL에서 겪는 흔한 1패가 아니라 상대팀 입에서 여정이란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거대한 패배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대로 굴욕이란 단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을 꾸리는 데 사용된 금액은 약 1조 1634억으로 전 유럽 5위입니다. 무리뉴, 콘테, 누누 감독 시절의 몸값을 능가하고 심지어 현재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을 위해 투자된 금액보다도 높습니다. 오늘 상대팀의 눈을 돌리면 입스위치 선수단뿐 아니라 그들의 홈 스타디움까지 건립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필 그런 상대팀에 패한 역사적인 결과와 누누 감독의 기록까지 연결되었으니 토트넘 팬들의 분노지수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스퍼스 뉴스는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을 향한 이안 라이트의 비판을 헤드라인으로 걸었습니다. CTAM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 중 나는 토트넘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란 문장을 발췌해 헤드라인을 작성하며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미뤄지는 토트넘 감독이 패배 후 팬들과 어색한 시선을 나눴다는 문장을 가장 먼저 전달했습니다. 스퍼스 뉴스의 제이미 브라운은 감독이 경기 후 토트넘 팬들과 충돌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악의 장면은 감독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 발생했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팬이 감독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놀랍게도 감독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팬을 향해 함께 화를 냈다고 브라운은 전했습니다. 최악의 패배에 걸맞는 최악의 퇴장이었고 팬과 구단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결국 SNS에서 토트넘 팬들이 이미 차기 감독이 누가 돼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에는 상당한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무리뉴, 콘테의 수비 축구에 반대했던 사람들, 즉 공격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평받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방어막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과거 토트넘이 경기마다 펼쳤던 호쾌한 카운터 어택을 토트넘 축구의 매력으로 느꼈던 사람들에겐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즉 성적뿐 아니라 축구 철학이 포함된 논쟁이기에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는 주제에 비해선 이야기가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11경기 16점이란 역사적인 낮은 승점은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누누가 역대 최악의 감독으로 그려졌던 주요한 이유가 10경기 15점의 결과였고 1015란 숫자는 토트넘의 악몽을 의미하는 하나의 암호 같은 숫자이자 챔스 준우승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브라운 기자의 말처럼 오늘 경기 후 다수의 토트넘 관련 포럼에선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편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가 거의 보이지 않고 다음 감독에 대한 논의, 어차피 올 감독도 없다는 비관론, 누가 와도 비슷할 거란 자포자기까지 대환장 파티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맨유마저 85년생 아모림을 선임한 시점에 토트넘이 과연 제야에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누누 시대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후가 더욱 복잡한 배경은 엔제버를 이을 공격적인 감독을 구할지 과거 토트넘 축구로 즉시 복구할 선수비 후역습을 펼치는 감독을 구할지 프론트의 숙제가 상당히 거대합니다. 후자의 경우 토트넘 선수단은 2년에 걸쳐 준비한 축구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시즌 중 완전히 새로운 전술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현재 토트넘 선수단이 점유 축구에 적합한가란 원론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결국 감독 선임의 당장의 성적뿐 아니라 팀의 색깔이란 장기적 관점이 포함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토트넘이란 팀이 가진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맨시티의 펩이 떠난다면 어떤 감독이 올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르샤 DNA, 요한 크루이프의 계승자, 점유축구 키워드가 분명합니다. 맨시티 선수들이 어떤 축구에 적합한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나 레알, 밀란 같은 팀들도 흡사한 위치에 있지만 지구상의 누구도 토트넘의 축구 철학이 무엇일지 모릅니다. 그 선수단이 어떤 축구에 적합할지도 아직은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누누를 즉시 경질시켰던 시점에 비해 현재 토트넘 프론트 측 반응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고 이사회 등의 움직임도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품목 평점 7.3점과 파이널 서드 패스 2회, 기회 창출 2회, 리커버리 4회로 준수한 기록지를 남겼습니다. 양팀 최다 4회의 슈팅을 날렸고 프리롤에 가까운 형태로 뛰며 33개의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상대가 3백을 섰을 때 보였던 손흥민 플레이의 특징은 무리한 드리블 시도를 하지 않고 커트 이후에 당할 역습을 최대한 조심하는 형태의 경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역시 팀 전술이란 주제와 맞닿은 이유는 토트넘이 3백을 섰던 당시에는 지금보다 많은 횟수의 드리블 돌파와 슈팅 시도가 있었고 상대 역습에 대한 주의보다는 오히려 토트넘이 더 많은 역습을 가져가며 손흥민이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장악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전매 특허 질주를 보긴 쉽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를 활용해 파이널 서드 침투를 노려봤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경질이란 단어와 전술적 포인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보다 최대한 토트넘 팬과 언론의 반응을 토대로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당한다면 어떤 감독이 와야 할지 머리에 아무런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바뀐다고 지금보다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미지수이고 FA를 앞둔 손흥민 입장에선 장기적인 계획을 갖춘 감독보단 당연히 당장 올 시즌의 성적을 견인할 사람이 적합하지만 부임과 동시에 현재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경기력이 좋던 날의 토트넘을 기대하며 꾸준함으로 이어질 변화를 시도할지 감독 교체가 필요할지 해답을 알 수 없고 아마도 이는 토트넘 프론트에게도 같은 조건일 것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한 직후가 FA 시점이었다면 어땠을까란 상상을 자주 해왔습니다. 정반대로 그의 팀과 개인 성적이 모두 커리어 최하의 시점에 FA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결국 계약이 끝나가는 선수 입장에서 어떤 최종 성적표를 가지고 FA에 나타날까란 주요 포인트가 있고 저보다 압도적으로 더 토트넘의 성적이 중요할 보더진들이 명쾌한 판단을 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경기력만으로 놓고 본다면 PL 6위권도 달성하기 어렵고 당연히 손흥민의 더블도 힘겨우며 입스위치의 반더벤만 뺀 베스트 10으로도 패배하는 결과로는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우승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포메이션 변화, 감독 변화, 세부 전술 변화 등 극단적인 변화 중 선택이 필요하고 토트넘 역대 최하 승점으로 시즌이 끝나지 않기 위해선 속도전도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기 끝에 딱 하나의 긍정 포인트는 A매치 브레이크이고 클럽과 감독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선 리플래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대표팀 감독이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선 골맛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손흥민의 박스 외곽 슈팅은 한 번 들어가면 이후 몇 경기에서의 슈팅 정확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레스터전에선 왼발 한 발, 오른발 한 발의 경기 중 초점을 잡아버렸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무득점 시기에 진입하면 평소엔 들어갈 거라 기대했던 손흥민 좋은 슈팅이 다소 뜨곤했습니다. 골잡이는 득점이 밥입니다. 골 넣는 법을 잊어선 안 되고 월드컵 예선에서 가능한 작은 출전 시간에도 득점을 기록하고 돌아가길 응원합니다. 이번 주 대표팀 미드필더진들이 각자의 소속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에 그 경기력이 연결되길 기대하고 오늘 손흥민에겐 다소 오지 않던 공간으로 뿌려지는 스루 패스가 대표팀 공격수들에게 전해지길 역시 기대합니다.